안녕하십니까. 한예종 26학년도 미술이론과에 합격한 이수빈입니다. 언제부터 준비하게 되었냐면 수능을 보고 바로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차와 2차 시험 각각 보름 정도의 짧은 기간 안에 논술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시도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미술이론과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계속 다양한 방면으로 찾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미술이론과 재학생의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을 많이 참고했었고, 기출은 문제 출제 스타일이 1차와 2차에서 각각 달라지기 전까지도 계속 글쓰기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풀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출제 경향에 맞는 그런 기출 문제들은 많으면 3번까지도 다시 풀어보았습니다. 또한 그 과 특성에 맞춰서 박물관과 미술관에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찾아보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늘 정리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가고 싶었던 전시회도 가보고 관련된 책들도 읽어보면서 제가 원래 좋아하는 활동들이랑 많이 연계하고자 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글이 정확히 어떤지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아본 경험이 없었는데, 한예종 미술이론과를 준비하면서 이 에이스 미술학원에서 김진석 원장 선생님께 글의 흐름이나 매끄러움 등을 중점적으로 피드백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글을 쓰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글의 구조를 짜고 흐름을 체크하는 그런 능력들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한예종 미술이론과는 1차 시험이 극작과나 방송영상과 등 다른 타 과들이랑 함께 보는 언어 능력 평가라는 걸 치릅니다. 이 언능평에서 그 문제 출제 기조가 21학년도부터 바뀌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1번 문제는 주로 문학 지문을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이때 문제에서 한 편의 글을 작성하라고 제시하는데, 소설이 보통 지문으로 나오는 만큼 천자 이내에서 제가 쓴 글의 전개가 소설처럼 매끄럽게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때 1차에서 받은 답안 원고지에는 천자 표시가 있어서 글을 적을 때 분량을 계산하기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번 문제에서 조건이 4개나 제시되어서 많이 당황스러웠고, 특히 마지막 조건인 4번을 적을 때는 분량이 많이 부족해서 꽤 아쉬운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는 많이 당황스러웠던 점이, 보통 이때 비문학 문제에서 주로 문제에 자신의 견해를 적으라는 제시문을 주는데, 이때 자신의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견해를 분석하라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서 나의 견해가 아닌 철저하게 지문을 파악해서 도출한 정확한 결과를 묻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비교하며 서술하는 것이 단순히 지문을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때 저의 견해를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의 구조 또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구조로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쓰고자 했습니다. 2차 논술에서는 마지막 3번 문제에서 영어 지문이 나와서 좀 걱정했었는데, 전체적인 문제 구조를 보니까 24학년도 기출문제와 흡사해서 마음을 편하게 먹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행스러웠던 점이 영어 지문의 주제가 예전에 학교 내신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한 지문의 내용과 굉장히 흡사했었습니다. 또 문제를 풀이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1차 언능평 때는 원고지에 천자 표시가 있어서 분량을 계산하기 편했는데, 이번에는 총 3장으로 구성된 아무런 표시가 없는 원고지를 받았습니다. 1차를 치르고 나서 당연히 천자 표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험지를 받으니까 몇백 자 그런 표시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진행위원에게
질문을 해보니까 답변에 문항 번호를 매기는 등 그런 넘버링 하는 작업은 본인의 자유이고, 그리고 양옆에 비어있는 공간은 쓸 수 없으며 다 알아서 하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괜히 번호를 매기면 글자 수에 포함이 될까봐, 또 이미 그때 1번 문제를 이미 번호 없이 풀었던 상황이라서 그냥 한 지문에 문제가 2개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2-1번에 답을 적고 한 줄 띄어서 2-2번에 답을 적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또 한 줄에 25칸이라서 4줄이면 100칸이라 또 글자 수 세는 데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구술 시험에서 먼저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진행요원이 한 명씩 불러서 영어 지문을 읽고 또 면접관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었는데, 이때 좀 당황스러웠던 점이 면접 차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가번호도 부여해주지 않았습니다. 전에 다른 대학에서 면접을 2번을 봤었는데 그때 모두 면접 차례와 가번호를 정확히 알려주었는데 이곳은 그런 게 없어서 조금 당황스러웠다고 느꼈고, 그리고 영어 지문은 총 2가지를 주고 10분을 줍니다. 다른 합격자 후기를 봤을 때 영어 지문의 수준이 수능 정도라고 알고 있어서 수능 영어 지문을 위주로 독해하는 연습을 했었고, 저는 실제로 지문을 받아보니 전시회장에서 보는 영어로 된 작품 설명 같다고 느꼈습니다. 지문의 주제가 예술이어서 더욱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 당황스러웠던 점이 영어 지문을 읽고 바로 면접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면접관 분들이 쉬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해서 10분 정도 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소서를 기반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꼭 자소서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성향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또한 자소서에서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관이 5분이 계셔서 그분들마다 질문하는 게 달라 정신이 조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면접 분위기는 굉장히 편안했고 저도 말을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을 할 때 한예종 홈페이지에서 봤던 미술이론과 교수분은 3분이 계셨고 1분은 안 계셨습니다. 이때 보았던 영어 지문이 첫 번째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도난당했던 작품 여인의 초상이 주제였고, 두 번째는 2025년 광화문 서울라이트 축제가 주제였습니다. 두 지문 모두 7문장 정도였고, 또 다른 합격자 후기에서 보통 3-4문장 정도만 읽게 시킨다고 해서 저도 앞부분을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구술을 할 때 보통 학교가 예고나 일반고인지 많이 물어본다고 하셔서 저는 애초에 자소서에 쓸 때도 예술과 관련이 없는 학교 일반고를 좀 암시해서 적었었고, 또 일반고인 거를 물어보시고 또 어딨냐고 물어보시기에 지역 또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소서에서 만약에 예술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그런 내용을 적었다면은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그 자소서에 적었던 내용을 실제로 알고 있는지 숙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때 답변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시다가 거의 마지막 즈음에 영어 지문을 독해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제목을 제외하고 3문장 정도 해석을 했고, 또 제가 해석을 하다가 중간에 실수를 조금 했었습니다. 롱 로스트라는 단어를 그냥 오래전이라고 말을 했는데 교수님이 다시 롱 로스트가 정확히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셔서 오래전 잃어버린이라고 정확히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실수를 만회할 기회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때 면접을 할 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활동이 있었는데 그거를 질문을 안 하셔가지고 어필하고자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에서 그 활동들 얘기하면서 정말로 이런 전공을 하고 싶다라고 어필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때 어필이 조금 통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